네, 안녕하세요. 똥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8월 4일인데요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, 이 물가가 넉 달째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이 물가 상승, 비상등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. 각 신문마다 이 주요 뉴스로 게재를 했는데요.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정부가 어떻게 물가를 잡겠는가도 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또 이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 4단계가 이 4주째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이 서울 도심의 상권에 이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와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, 지급을 놓고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 관련 소식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요즘 이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. 제 주변에서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백신을 접종하고 이 통증 등이 발생하는 이상 반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소식도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먼저 이 물가 상승 관련 뉴스입니다. 이 동아일보가요, 심상치 않은 물가, 이 넉 달 연속 2%대 고공행진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.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.6% 올라서 이 4개월 연속 이 상승률이 2%를 웃돌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당초 정부는 하반기, 그러니까 7월에서 12월에 이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지만은 이 2개월 만에 다시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. 이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 도표 보시면은요, 7월 이 소비자 물가 동향 이렇게 도표가 나왔습니다. 이 농축산물을 보니까 달걀이 57%, 돼지고기가 9.9% 이렇게 올랐다는 것. 또 공업제품, 또 전기, 수도가스 요금,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도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전기, 수도가스 요금도 이렇게 올랐는데요. 이 지난달부터 이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됐고, 이 도시가스 요금이 그런 인하 정책이 끝난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. 이 물가 상승과 관련돼서 이 중앙일보는 6개월째 계량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. 공정위원회 이 가격 담합되는 이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. 이 지난 2월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계량값을 잡기 위해서 이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섰다는 소식인데요. 최근 공정위는 계란 생산 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에 가격 단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공문을 보냈다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민일보는 농축산물, 집세, 전기, 수도가스 전 몽땅 올랐다. 이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다 이렇게 전했고요. 이 조선일보는 물가가 57%가 폭등을 했다. 이 7개월째 계량값 하나 못 잡는 정부 하면서 이 정부를 향한 비판의 기사를 냈고요. 경향신문은 사설로도 이 넉 달째 2% 상승된 소비자 물가 당국은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하면서 이 사설로 통해서도 이 물가의 비상등이 켜졌음을 알렸습니다. 그리고 이 다음 한국일보입니다.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 4단계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이 더는 버틸 수 없다. 옆집은 휴업, 앞집은 폐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서울 도심 상권에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1년 반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집합금지, 그리고 영업 제한 조치에 이 깊은 내상을 입은 이 자영업자들에게 지난달에 시행한
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더 이상 버틸 의지를 꺾고 있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당초 이달 8일까지 예정됐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그 재연장이 실시가 되면서 상권 붕괴가 한층 가속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. 국내 최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동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. 이 명동에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관광객이 특히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며칠 부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이 명동의 이 메인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점 200여 곳 가운데 이렇게 문을 연 곳이 이 휴가철을 맞아서 그런지요, 한 50곳밖에 채 안 됐다고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폐업도 사치라는 말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. 폐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금융권 대출을 일시 상환을 해야 하는데, 자영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계약기간과 권리금 문제가 걸려 있는 터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영업자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속사정을 또 이렇게 신문은 전했습니다. 중앙일보가요, 이 지원금 사각지대 영세 사업자의 눈물 하면서 매출이 줄어도 증빙을 못해서 못 받는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. 지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아마 올해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. 근데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이 간이 사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 정부의 4차 지원금 지급 기준인 이 반기 매출을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. 간이 면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이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반기별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간이 면세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기록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을 할 테니까 이 반기 매출 증빙 자료로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측에서는 한번 좀 그 문제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한겨레 신문입니다. 이 국민의 84%가 이 4단계 연장을 찬성을 한다. 그리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그런 의식도 한 달 새 22.8%나 하락했다.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조사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인식조사를 한 그 결과입니다.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, 지난달 23일에 시행한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84%, 반대하는 의견은 12.28%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,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잡으려면 확실하게 이 거리두기를 하고 엄격하게 해서 빨리 조기에 종식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그런 바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아일보 이 델타이어 람다까지 일본 연구진 백신 저항력 강한 전파력 확인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.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요,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죠.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요. 사실 이 델타 변이보다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본의 이 연구진이 이 람다 변이가 이 백신 저항력이라든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했어요.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또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. 이 람다 변이는 페루에서 처음 시작이 된 바이러스입니다. 지금 페루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80% 이상이 이 람다 변이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. 전 국민의 65%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 칠레에서 람다 변이에 의한 이 돌파 감염사라도 지금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
네, 뭐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인류의 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경고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 코로나19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참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잠깐 이 중국도 볼까요? 중국도 8개 성에서 본토 확진자 61명. 어제 이 3일 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것입니다. 그래서 위험지역이 120곳으로 늘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. 제 주변도 많이 계시는데 이 통증 등 그래서 이상 반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이틀간 1279건이 증가를 했다. 그 중에 사망 1명이 추가됐고 인과성 확인을 정부 측에서는 하고 있다.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은요, 지난달, 그러니까 7월달 31일과 그리고 8월 1일 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이 된다면서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가 총 1279건이었다는 것입니다. 이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가 928건, 모더나가 319건,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28건, 얀센이 4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이 주의사항이라든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접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. 이 모유 수유 중인 산모, 이 코로나19 백신이 맞아도 될까 여기에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이제 미국 측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유 수유 중인 산모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 흡입식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. 이 흡입식, 그냥 코로 이렇게, 뭐랄까요? 들이마신다고 그럴까요? 냄새를 맡는다고 그럴까요?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통증 없이 바로 이렇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게 분무 흡입식이라고 합니다. 이게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흡입식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데요. 영국에서 발간하는 의학저널 란셋에서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이 8월 4일 주요 뉴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